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오늘 또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물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3 타경 698번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위치한 물건이고, 물건 종별은 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보게 되면 제2종 제조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51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65평입니다. 지금 딱 보더라도 토지 면적보다 건물이 일단 커요. 그러면 최소 2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아래 물건 정보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공장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4층짜리 공장입니다. 우리 물건 최초 감정가는 7억 1,360만원 정도 됐었고, 지금 한 차례 유찰돼서 다가오는 11월 14일 날에 4억 9,950만원의 최저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공장의 평당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억 9,951만 8천원 나누기 대지 면적 151평. 지금 평당가가 33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30만원의 가격이에요. 지금 최초 감정가는 7억 1,300만원 정도였는데 요거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가격이 47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감정가 기준으로 하나, 지금 한 차례 유찰된 가격 기준으로 하나,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화성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300만원 뭐 초중반이거나 아니면은 200만원대거나, 근데 이거는 한 차례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얼마였죠? 330만원이었죠? 예, 330만원에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을 딱 봤을 때는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이 봉담읍 왕림리 자체가 도시지역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용도지역도 계획관리가 아니라 녹지입니다. 녹지. 그래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녹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든 생산 녹지든 녹지라는 것 자체가 도시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일단 토지값이 일반적으로 도시와 조금 거리가 있는 계획관리 이런 지역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하고, 이게 생산 녹지 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공장이고 도시와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서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용지라고 해가지고 151평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아래 보시는 대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층당 30평입니다. 그래서 30평씩 쌓아 올린 4개 층짜리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 승인은 2020년 8월이기 때문에 연식으로 봤을 때는 준신축 공장이죠. 그리고 특이적으로 제시외 건물에서 이렇게 약 45평 정도의 제시외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본건이 접하는 도로 왕림리 328-6번지는 제3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입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입찰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잠시 요거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우리 공장 면적이에요. 공장 용지의 면적. 그래서 151평짜리 공장 용지가 붙어 있고, 요렇게 보시는 대로 노란색 328-6번지 도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매에는 본부지만 나와 있고 이 노란색 도로 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를 하고 같이 평가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도로 필지에 대한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 허가가 나왔고 공장이 이렇게 앉아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때 이 도로에 대한 지분 소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 소유자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건축까지 해가지고 준공을 받았다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 공장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는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세워진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지장이 받을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사용을 하든 임차인이 사용을 하든 이 공장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도로 필지에 대해서 굴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노란색 도로 필지 소유자한테 굴착에 대한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공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뭐 굴착할 일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굴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로 필지에 대한 소유가 없는 이 상태 그대로 사용 수익은 할 수는 있다. 이 점을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임차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공장의 일부 면적에 대해서 이 윤땡땡이라는 분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지금 임대차 등재가 되어 있고,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하셨긴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9년에 이 땅을 현재 소유자분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 이듬해에 9월달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죠. 그리고 말소기준 등기는 요 첫 번째 근저당이기 때문에 요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는 소멸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유지되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부분만 정확히 인지를 하신 다음에 입찰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장 자체가 지금 생산 녹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요 공장이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 되겠고, 요렇게 좀 더 지역을 넓혀보면 여기 위쪽에 여기 봉담 1지구 2지구 신도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병점이 나오죠. 병점이 나오고, 요렇게 더 보게 되면 동탄이 위치해 있고, 여기 위쪽에 수원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 주변으로 지금 IC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남봉담 IC가 위치해 있고, 여기 위에 봉담 IC가 또 있고, 여기 밑에 정남 IC, 이런 식으로 주변에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남봉담 IC로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 봉담지구,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병점, 이런 식으로 도시와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건 특이적으로 요 KTX 철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철도가 지나다니는 이 철로 근처에 우리 물건지가 상당히 근접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뭐 직선거리로는 한 3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찻길과 가깝다라는 거를 지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대한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이게 일단은 공장인데 이렇게 고속철도, 기찻길 이런 것과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마이너스긴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시세가 평당 뭐 얼마라고 해도 이렇게 철로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를 잡으신 다음에 내 공장, 입찰하려는 공장이 철로와 가깝다는 점을 입찰 가격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주변 시세 비슷하게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임대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물건을 다시 되팔려고 할 때 매도를 할 때 분명히 예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고속철로가 붙어 있다라는 그 단점을 인지를 할 거고 절대적으로 주변 시세와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수익 이런 거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를 해가지고 철도가 없는 정상적인 공장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진입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의 진입이 얼마나 편한가, 도로의 폭이 넓은가, 도로가 뭐 반듯한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대로에서 물건지까지 가는 그 진입로의 여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4차선 대로에서 물건지로 들어가는 이면 도로인데 도로의 폭이 뭐 살짝 좁았다가 조금 넓어졌다가 좁았다가 이렇게 차 한 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 통행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마주오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살짝 한쪽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교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물건지로 가는 도로가 주변에 보면은 민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들이 그래도 다행히 많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이 도시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IC도 괜찮고 도로, 입지 이런 조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공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고, 오래전부터 공장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공장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찾는 사람들 이런 게 많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집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할 때 약간 좀 도로폭이나 구불구불하거나 이런 단점들을 이 지역에 대한 강한 수요, 그런 입지적인 특성, 장점 이런 걸로 좀 상쇄를 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여기 굴다리 위로 고속철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굴다리를 통해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물건을 높이 싣거나 하면은 요런 데 이제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이제 진출입을 해야 되는 입지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면 공장들이 안쪽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굴다리 나오자마자 좌회전해서 이렇게 얕은 경사길을 올라와서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이 본부지가 아까 151평이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생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면적 대비 건물이 앉아있는 그 바닥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건지에 도착을 했고, 자,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건물이 지금 단순히 단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짝도 2층 높이에도 하나 있고, 여기 위에도 3층 높이에도 문짝이 하나 달려 있죠. 자, 마당에서 이제 진입로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쪽 길에서 이렇게 길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서 바로 이제 앞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속철도가 위치해 있고, 이제 방음벽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층짜리 이제 공장인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공장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봤던 공장들은 단층이거나 뭐 내부적으로 2층이거나 이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층고가 뭐 높아야 한 10m 정도 이런 공장들을 주로 많이 봤었는데, 이 공장은 4층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면에서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목을 꺾어가지고 이제 약간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4층짜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이게 이제 제시의 건물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냉동 창고 그리고 냉장 창고가 들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평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들으셨죠? 이게 철도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분에 많으면 한 3번까지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리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소리가 이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꽤 크게 울립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속철도가 옆에 공장에 위치해 있게 되면은 이게 단점이 또 뭐냐면, 이게 뭐 소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장 안에서 뭐 정밀한 계측 장비라던가 어떤 센서류, 뭐 진동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뭐 그런 장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측정을 할 때 고속철도가 이렇게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이 땅으로 진동이 미세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밀하게 그 어떤 계측을 하는 장비의 입장에서는 이게 측정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때문에 사실 공장 옆에 이렇게 철도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공장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공장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같은 거죠. 10명이 공장을 찾으러 왔을 때 10명 다 뭐 진동이 있어서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업종의 특성상, 와, 기차 또 지나가죠. 그죠? 아까 지나간 지 뭐 한 2분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다녀요. 그러니까 10분에 뭐 한 3, 4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 계속 전달되고 소리 계속 들리고, 이런 거가 정말 싫고 불편하고, 이런 환경에서 공장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분이 10명 중에 몇 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낙찰받는 나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손님, 이 임차인의 범위, 그리고 매수인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요를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고 이 공장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철도가 없는데 평당 뭐 400이다. 그럼 이 공장도 비슷하니까 400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가격이 잘못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상했던 낙찰가, 수익률, 매도가, 그럼 나의 마진,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를 안 하고 낙찰가를 산정을 해서 낭패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반드시 그 입찰 가격에 이런 단점들을 녹여 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문들이 다 현장에선 잠겨 있어 가지고 내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4층짜리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이제 층고라던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구조 이런 거라던가
냉동, 냉장 창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은데 안에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감정 평가서나 경매 정보지에도 이 공장에 대한 내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바닥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대략적인 구조를 상상을 하면서 물건을 유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3층이고 여기가 이제 2층이에요.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근데 이게 2층에도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있고 3층에도 이렇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요 문이 공장 벽 바깥에 뜬금없이 이렇게 왜 달려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유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2층이랑 3층에 어떤 장비나 설비들을 넣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내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는 그런 장비의 무게, 부피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이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사다리차나 이런 걸로 이제 설비, 장비들을 올려준 다음에 이제 문을 다시 폐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외부에 이렇게 문짝이 좀 달려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문 앞에 아까 튀어나와 있는 철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철제 계단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활용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도 처음에 자기가 실사용을 염두를 했을 때 자기의 업종, 자기의 사업하는 거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외부에 이렇게 문을 좀 많이 내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안에를 못 보니까 조금 서운하죠. 원래 이게 현장 임장의 백미는 이렇게 약간 좀 잠입하는 것처럼 몰래 들어가서 공장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뭐 강제로 우리가 따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임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쪽 지금 다른 공장인데 여기 옆에 있는 이 공장도 여기 외부에 이렇게 판넬은 아니고 안에가 약간 햇빛에 조금 반투명식으로 좀 비쳐 보이죠. 이런 거 이제 렉스한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막 가설 건축물을 짜가지고 쓰고 계신 거예요.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천막 재질이고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면서 안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빛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조금 채광이 상대적으로 천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천막은 아예 뭐 깜깜하잖아요, 안쪽이. 그래서 가설 건축물 설치를 할 때 요즘엔 이렇게 렉산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장의 요 재질은 빛이 좀 투과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그랬고 이게 아무래도 생산 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을 최대 2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단점은 건축물을 넓게 뽑을 수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반대적으로 장점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마당을 상대적으로 좀 넓게 여유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반되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다 가격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 가격에. 자, 그래서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다 보면 녹지예요, 녹지. 그래서 이제 자연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다 녹지가 지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녹지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위성 지도를 딱 보게 되면 공장이 상당히 요 가운데 43번 4차선 도로를 따라서 좌우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정남도 마찬가지죠. 정남도 수원이랑 병점이랑 이런 데랑 워낙 도시랑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정남 위쪽 이런 부분들은 다 녹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15년, 20년, 25년 이렇게 오래전부터 형성이 많이 되어 왔어요. 이런 농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녹지죠.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같이 녹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가까운 그런 거리적 이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장에 대한 밀집도가 형성이 되어 왔고 대신 안 좋은 점은 이게 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작아요. 계획관리가 40% 그리고 녹지가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60평짜리 건물에 공장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인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150평만 있어도 40% 해가지고 6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는 60평짜리 건물을 뽑으려면 대지 면적이 적어도 300평은 필요하기 때문에 벌써 2배나 넓은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이 공장의 매매 가격은 토지 면적 곱하기 평당 시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시세인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계획관리라고 하면은 150평 곱하기 300만원, 4억 5천만 원이면은 60평짜리 건물에 공장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역이 만약에 녹지라고 하면은 300평에 60평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300평 곱하기 300만원 해가지고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건물을 제조나 보관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60평이지만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9억 원을 주고 60평짜리 공장을 사는 거고, 계획관리라고 했을 때는 4억 5천을 주고 60평짜리 공장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벌써 2배 차이가 나죠. 건물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거래의 금액, 입찰하는 가격, 이런 게 건물 사이즈 대비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로 하는 이 대지의 면적이 넓고, 이 녹지라는 것 자체가 도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도 비싸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 대비 대지 평수도 크고 거기다가 땅값도 비싸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화성시 중위 지역의 계획관리에 앉아있는 공장들보다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런 지역들은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이게 집가 상승이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그리고 내가 보유할 기간,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잠깐 네이버 부동산에 공장들이 얼마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지가 여기에요.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고, 요쪽 안쪽 길로 더 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공장 매물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왼편에 공장이 있고 마당을 쓰고 있죠. 매매 금액이 12억 5천인데 지금 평당 290만원 정도예요. 사용 승인이 23년 1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1년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거의 새거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대지가 430평인데 건물이 지금 87평이죠. 본부지가 432평, 그리고 도로가 67평. 여기 밑에 이제 정보를 보면, 자, 본부지가 432평이고 도로가 67평입니다. 그러면 도로 비율 한번 볼까요? 자, 본부지 432평, 그리고 도로가 67평. 전체가 한 500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 여기에서 67평이 도로였죠. 그러면 도로 지분은 13%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13%이기 때문에 도로 지분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계획관리에 비해서 이게 건물이 87평인데 지금 본부지가 430평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87평짜리 건물을 안치기 위해서 이게 녹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거죠, 대지가.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12억 5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80 몇 평짜리 공장을 필요로 하는데 12억 5천을 주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건을 택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보다 마당이 좀 더 넓은 곳을 선호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업종의 특성상 도시지역과 많이 근접을 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을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평당가가 290만원, 지은 지 1년도 안 된 게. 자, 그리고 좀 더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도 지금, 자, 우리 물건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큰 길로 나가는 쪽에 있는 공장이에요. 요거는 10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평당가가 265만원입니다. 아까 290만원짜리 보다는 훨씬 싸죠. 근데 사용 승인이 지금 2003년이에요. 그러면 20년이 된 공장이고, 대지 면적이 총 400평 가까이 되는데 본부지가 300평이고 지금 도로가 96평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도로 지분율이 상당하네요. 지금 자, 지분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96평, 그리고 전체 면적이 396평. 도로 지분율이 지금 24%입니다. 24%면은 이게 다른 일반적인 공장 물건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평당가가 265만원인데 첫 번째 매물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평당가가 저렴한 것 같은데, 실상 까보니까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된 건물이고, 그리고 도로 지분율이 25%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이제 이 가격에 녹여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아까 신축급 290만원에 비해서 265만원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매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이쪽 물건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요거 30억짜리인데 지금 평당가가 300만원이에요. 전체 토지 면적이 거의 1000평이네. 1000평, 996평이니까. 그리고 120평짜리 건물 2개 동이 들어가 있다. 요거랑 요거 같아요. 여기 좌우에 하나씩. 이게 사용 승인이 지금 2004년이니까 이것도 지금 거의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정보에는 지금 도로 필지가 뭐 얼마 정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뭐 10%에서 15% 사이라고 그냥 치고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평당 300만 원이고 대지가 거의 1000평이기 때문에 매가가 지금 3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매물들이랑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사용 승인은 아까 두 번째 봤던 것도 20년이었죠. 그리고 얘도 지금 20년 정도 된 거고, 아까 봤던 거는 265만 원이었어요. 대신 걔는 도로 지분율이 거의 25%였죠. 근데 얘는 도로 지분율은 뭐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비율 내외라고 봤을 때 이게 평당가가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년 된 공장인데 300이다? 그럼 아까랑 차이가 또 많이 나죠. 여기 밑에 걸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도 지금 도로 필지가 뭐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는 3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은 지 20년 된 건데 300만 원이고, 여기도 철도랑 가까이 있고, 이 공장은 철도랑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지은 지 20년이 됐고 265만 원. 그리고 이 공장은 여기 2번과 마찬가지로 대략 뭐 요 정도 똑같은 길이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은 지 1년이 안 된 신축이고 평당가가 200 아까 한 90만 원 정도였나요? 그럼 여기 290, 여기는 20년 되고 265만 원. 아까 위에 있던 거는 20년이 됐고 300만 원. 그리고 철도와의 거리는 좀 더 가깝고, 이런 식으로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곳에 이제 감을 조금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공장이 위치해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딱 봐도 신축이죠.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사용 승인이 23년 6월이에요. 그럼 지금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일단 평당가 450만 원이고, 여기는 대신 건물이 60평인데 지금 대지가 153평이에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관리에서 많이 보던 그런 비율이죠. 자, 보면은 여기가 자연녹지이긴 한데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섞여 있고 자연 취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연 취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거죠. 자,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자, 이쪽이 자연 취락이니까 건폐율을 좀 더 올렸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대신 조금 마을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조금 보면은 여기 4차로 대로해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다. 자, 이쪽 위에서도 이렇게 좀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 위에서 좀 들어오는 게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다 공장들이 있고 공장 형성되어 있는 도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차라리 뭐 위에서 들어오는 게 좀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이게 6억 9천짜리예요.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지금 도로 지분 다 포함해가지고 153평짜리인데 이게 녹지에 있다 보니까 도시랑 가까워서 가격이 비싸요, 토지값이. 그러면 60평짜리 공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6억 9천, 거의 7억이죠. 7억을 주고 자연녹지에 있는 60평짜리를 살 거냐, 아니면 계획관리로 내려가서 평당 뭐 한 300에서 300 초반짜리 60평짜리 건물을 살 거냐, 이러면은 7억짜리 대 뭐 5억 몇천, 6억 초반, 이런 식으로 몇천만 원에서 1억 중반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60평짜리 공장을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하고 이 매물을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고, 여기 경매 물건지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이쪽에도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죠. 여기에 매물 나와 있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8억 7천짜리인데 평당 300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또 450만원짜리 봤던 것보다는 훨씬 싸죠. 150만원 정도 싸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3년이니까 지금 지은 지는 한 10년 된 거다. 그리고 밑에 정보를 보면 본부지 대비했을 때 도로 지분도 과한 평수는 아니고 건물은 56평이다. 근데 평당 300이다. 지금 여기 위치가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 철도랑 많이 가깝죠. 많이 가까운데 지은 지 10년 됐고 평당 300이다. 그럼 우리 아까 경매 물건 주변에 위치해 있던 매물, 아까 요게 신축인데 평당 한 290 정도 했었고, 요게 지은 지 20년이 됐는데 265만 원이었고, 요게 지은 지 20년이 됐는데 평당 300이었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게 지은 지 10년 됐는데 평당 300이다. 요 안쪽 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 안쪽 거는 지금 여기도 300이죠.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0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년이 좀 더 넘은 거죠. 그리고 도로 지분은 여기에는 뭐 표시가 별도로는 잘 안 돼 있는데 정상적인 그냥 비율이라고 치고 여기가 지금 평당 300이다. 23년 됐는데, 그러면은 자, 10년 된 거 평당 300, 20년 된 거 더 안쪽에 있는데 평당 300.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많이 저렴해요. 234만원.
자, 이것도 녹지고 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되네요. 1200평 정도 되고 지금 사용 승인이 2019년이에요. 그러면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4년 정도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게 10년 됐는데 300, 얘가 23년 됐는데 300, 그리고 얘는 5년 정도도 안 됐는데 평당 230 얼마였죠. 그럼 벌써 여기만 딱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가 234만 원인 이유는 여기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 철탑이 하나 있죠. 철탑이 지금 공장이랑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거리뷰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철탑 바로 아래에 이렇게 공장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 임차인이나 예비 매수인들이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수요들은 받아줄 수가 없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여기는 평평한데, 여기 앞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진입로를 나와보게 되면 약간 여기가 경사죠. 경사 딱 보더라도 그런 경사지에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 철탑, 그리고 선화지, 이 고압 전선 밑에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지금 대략적인 매물의 평당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매물들이 보면은 약간 조금 혼란스럽긴 하죠. 왜냐면은 연식도 조금 천차만별이고, 뭐 10년 된 거, 20년 넘은 거, 그 다음에 신축급인 거,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여서 건폐율 수혜를 조금 더 받은 거, 그 다음에 같은 10년, 20년 된 건데도 어떤 거는 평당 300이고 어떤 거는 평당 250이고, 이런 식으로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매물의 현황, 그리고 이 주변에서 실거래가 됐던 공장들의 거래 현황을 최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경매 물건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면은 좀 맞겠다, 이 기준을 잡고 나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뭐 녹지 안에 있는 물건들 비교해가지고 대충 얼마다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입찰 가격, 임대 줬을 때의 수익률, 그리고 매도했을 때의 매매 가격, 만약에 안 팔렸을 때 조금씩 깎아주고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가격, 이런 것들에서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염두하고 유의를 해서 이 경매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건은 이 녹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와의 근접성,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 주변에 IC가 몇 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녹지라는 것 자체는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그 도시의 호재로 인해서 지가가 빠르게 뛸 때는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또 상승을 해줍니다. 계획관리에 비해서. 하지만 단점으로는 동일한 건물 대비 계획관리에 비해서 필요한 땅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금액, 공장의 거래 가액 자체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만 또 이런 공장을 나중에 내가 팔 때 매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일반적인 계획관리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우리 물건은 요 도로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이 같이 나오지 않은 물건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대로 고속철도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는 수요에 떨어져 나감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철도로 인한 어떤 진동, 소음,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공장을 보러 왔을 때 이 공장은 나는 못 쓰겠다 해가지고 다른 공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내 공장에 들어올 예비 임차인, 그리고 내가 매도할 때는 예비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안 맞으신 분들이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 숫자에서 이 공장을 사느냐, 임차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공장이 소화해 줄 수 있는 이 예비 임차인, 예비 매수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고, 장점과 단점이 다 섞여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찰가 산정하시고 임차 계획이라던가 매도 계획이라던가 이 보유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실수를 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